네, 이렇게 2시 54분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려 있는 상황인데요. 2시를 기점으로 국내 지수가 조금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밤 미국장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관망하는 심리가 다시 오후장의 시장을 조금 얼어붙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양시장 매수는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는 0.6에서 7%가량의 상승 보여주다가 0.58%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조금 못 미치는 탄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두 가지 주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정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후에 갑자기 또 시장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제가 방송을 해서 저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오후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눈치 보기가 일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어느 정도 또 모니터링 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랑 비교해봤을 때 오늘은 어쨌든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그래도 좀 나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요. 어쨌든지 방산 관련 섹터에서 굉장히 이제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장만 하더라도 일단은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이 대장주 역할을 다시 한번 좀 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로도 수급이 일부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 오전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 21선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좀 일부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에 속하는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이후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추석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대왕고래와 관련된 뉴스가 앞으로 추석 끝나고 나자마자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걸맞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왕고래 관련 섹터로 이제 분류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를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오후장의 테마 강한 것을 꼽아보자면은 전력 테마 있겠죠. 그래서 뭐 전선이냐, 에너지냐, 원전이냐, 유틸리티로 따진다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는 테마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고요. 앞서 저희 종가 베팅에서도 방산주 언급이 됐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 방산주 3분기에 또 눈여겨봐야 될 거 무엇이 있는지 4분기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전력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전력 테마주를 올해 트레이딩 하셨을 겁니다. 일단 국내 전력 기자재 수출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매년 증가 추세였는데 특히나 작년에 눈에 띄었었죠. 151억 달러. 그런데 여기에 올해의 경우에는 162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전 세계에서 전력난이 문제라던데 실적으로 찍힐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싣고 있죠. 그럼 이번 3분기에는 대표적인 이 전력 기업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HD 현대일렉트릭 누가 뭐래도 이 테마 안에서의 대장입니다. 1,678억 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증권사에서 추정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가까운 증감률을 또 한 번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24%가량의 증가, 효성중공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감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일단 미국에서의 전력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누가 진출해 있는지의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더불어서 여기서는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전기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승기를 잡는다면 신재생 쪽이 조금 더 힘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 성공한다면은 전력단 혹은 노 인프라와 관련해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여기에 원전주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그 안에서 약간의 희비는 좀 갈릴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겠고요. 또 오늘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전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다가 여름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벌써 겨울에 난방비도 어마무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 이정민 이사님, 네. 반도체랑 같이 AI 거품론 회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전력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굉장히 빠르게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봤던 것 네. 같은데 회복 탄력성이 큰 이유 무엇입니까? 네, 회복 탄력성이 큰 이유는 일단은 고점에 대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조금 더 높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 우려가 있지만 네. 전력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항상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미국 시장을 많이 모니터링하죠. 그래서 추석 기간 동안 그럼 어떤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요. 추석 기간 동안에는 변압기, 그다음에 전력 및 가스 공급사가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오로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JP모건에서 이제 리포트를 이번에 좀 냈었는데 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은 2030년도까지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의 연간 수요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그 점유율이 25%였는데 2026년도에는 30%대로 높아질 것으로 이제 업체에서는 좀 전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의 강점으로 이제 그 JP모건 측에서 밝힌 게 원자재 및 이제 숙련 인력이 어느 정도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이 가능한 게 이제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강점으로 다가온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주가가 오르지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저희가 지금 전력의 매력도를 구분해 보자면은 굉장히 그 테마도 다양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쵸.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네. 에너지로 묶일 수 있는 거고 원전도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로 묶일 수 있는 건데 정착하고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미 대선 후보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국내 이 테마주들에도 특히 전력 테마주 안에서도 약간의 주가 변동이 나타날까요? 네,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린다면 해리스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재생 이쪽을 좀 많이 키워드로 많이 잡으시죠. 그 다음에 트럼프 쪽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원전 쪽으로 많이 키워드를 잡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항상 좀 좋은 뉴스 나오면 그다음 바로 악재성 뉴스가 나오죠. 근데 변압기와 관련되어서는 악재성 뉴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유틸리티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형국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어쨌든지 인프라가 결국에 받쳐줘야지만 이게 감당 가능하고 유지 가능한 이런 에너지원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그전에도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안 보여줬다라고 제가 항상 이 관련된 섹터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AI 열풍이 불면서 드디어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하더라도 300%가 훌쩍 넘는 이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시장에서의 주목도는 결국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도드라졌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이런 대선 테마주로 나눠서 공략을 할 때는 네. 어떤 후보의 그 어떻게 보면 흐름도 안 타는 종목 그 섹터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대선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뭐 인맥주도 있고 정책주도 있죠. 근데 정책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일자리 테마주 무조건 매수를 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쪽의 대선 후보든지 간에 항상 일자리와 관련된 공략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특히나 대선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일자리 테마주를 매매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과 관련된 거 안에서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변압기 테마주가 가장 좋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후보의 수혜주냐라고 따지기보다는 그 안에서 변압기 테마 쪽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저희가 예측한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이 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변압기를 탑으로 꼽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매번 드렸던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렸거든요.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전력주를 구분 지어 보자면 이정민 이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력주의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전까지는? 저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좀 시청자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가 어쨌든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들이 어쨌든지 단기 박스권, 지금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영향을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일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대장주 위주로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대장주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최대 그 초고전압 변압기 제조업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어쨌든 10년 이상 미국에서 유틸리티 서비스를 지금 현재 그 납품 이력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그닥 낯선 종목은 아니다라는 게 바로 키워드가 된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 있겠지만 네. 정고점 부근까지는 당연히 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30만 원 초반대라면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이제 가격대가 될 것 같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CS 윈드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가격 밸류에이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멋지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은 19일 날 IR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베스타스 양 납품 단가가 10% 이상 인상이 된 부분 사측에서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3분기나 4분기에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훨씬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CS 윈드 같은 경우도 21선까지 눌린다라면은 다시 한번 공략 가능한 종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윈드는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탑으로 선택을 했는데 저 앞서 그 HD 현대일렉트릭이 전력 내 탑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전력 관제 짝꿍처럼 가는 게 전기, 뭐 일진 그쵸. 전기라든가 무슨 네. 무슨 전기인데 이 전기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전기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추세가 완연히 꺾였죠. 아. 물론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진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물론 시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압기 관련 섹터 종목들보다는 작죠. 그렇기 때문에 반발성,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분명 탄력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그 쏠림이 그 종목마다 그 가격대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전기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변압기 종목이 눌릴 때 들어가 보는 게 내 예수금을 조금 더 빨리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 안에서의 탑픽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선택 집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결국 최종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방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산도 물론 종목을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회복됐다, 아니다 나뉘어질 수 있긴 한데요. 오늘 큰 소식 하나 나왔죠. 폴란드만 봤다면 오산이다, 이라크까지 찾는다라면서 다시 비중 확대할 방산주라는 리포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저는 사실 2024년도에 워낙 뜨거웠기에 대규모 수주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2024년 굵직한 수주의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한 건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천무 2차가 있었고 루마니아 자주포 1차 계약, 그리고 LIG 넥스원의 사우디 천궁2 체계 통합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뜨거웠냐?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계약이 많기 때문이죠. 그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의 오늘 이라크 관련 수주였는데요. 확정적인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는 또 현대로템의 수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다. 연말에 반영되는 수주 금액까지 기록을 한다면 2023년에 비해서 저조했던 2024년의 수주 금액이 연말에 크게 개선되면서 작년보다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력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어요. 8월에 우리가 엔케르 청산 트레이드다, 글로벌 증시의 블랙먼데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종의 경우에는 0.5%가량의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방어주 매력을 갖고 있고요. 공격성도 있어요. 오늘 확정된 LIG 넥스원의 수주 외에도 현대로템의 폴란드 K2 2-1차 계약 협상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요, 꼭 요거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사업 초기에 있는 이벤트는 크게 믿지 말자. 왜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도 하고 계약에 따른 큰 기대는 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더불어 3분기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에서 실적이 영향을 받아서 추정치가 좀 하향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는 하셔야겠습니다. 이정민 이사님. 네. 이 도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스코어는 작년에 비해서 좋지 못했지만 그쵸. 그럼에도 방산이 뜨거운 건 하반기에 기대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 폼은 오늘 LIG 넥스원이 열어준 거죠?
네, 맞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어쨌든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큰 수주 어떻게 보면 발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최근에 창원에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매주 지금 출장을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창원에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근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최근에 창원에 가보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요. 지방에 요즘에 그 주택 경기가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창원은 제가 봤을 때 무풍지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파트 신축 물량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입주하고 있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쨌든지 계속 창원에 출장을 가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직장인 분들이 이제 성과급도 많이 받고 확실히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게 제가 최근에 한 달간 느꼈던 모습이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LIG 넥스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3조 7천억 원의 계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 매출 대비해서는 이게 1.6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쨌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점차 계속 좀 반영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어쨌든 중동에서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가장 외신 뉴스 중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삐삐가 터졌다는 그 뉴스가 가장 많았죠. 이렇듯 계속 중동에서 불안한 뉴스가 들릴 때마다 한국 방산 기업도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출 이력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만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거래처가 창원에 있어서 가봤다고 하는데 방산 공장이 열심히 가동되고 네. 있다고 하네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창원 분의 분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의 이번 수주 금액을 보시면요. 3조 7천억 원 규모로 전년 매출에 대비해 봤을 때 1.7배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주 계약이 나왔죠. 그 다음 타자 이제 현대로템 노리고 있는데 벌써 주가는 52주 신고가까지 갔어요. 네. 아마 방산 테마 안에서도 가장 먼저 달리지 않았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대로템 현 구간에서 이벤트를 맞이하는 그 기간까지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가 나올 때는 당연히 케이스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저는 당연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 투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눈높이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보유자의 영역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오로지 다 기보유자분들이 기대감을 안고 먼저 샀던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지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는 앞으로도 좀 쭉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MSCI 편입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삐삐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이집트나 또는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K2 전차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도입과 관련된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매력도가 더욱더 부과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누군가에게는 참 슬픈 이야기겠지만 K 방산 업체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 게 아이러니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은 선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매수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럼 현재 매수 가능한 방산주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9월 달에 참 또 큰 이벤트 중에 하나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그 신한자산운용에서 방산 ETF를 9월 중으로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 K방산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현재 출시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K2 전차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제 엔진 국산화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S&T 다이나믹스가 가장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오늘 이제 종목이 지금 현재 18.06%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동사 종목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뉴스가 없다라면은 굉장히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 이제 종목을 좀 넣으셔라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이 줄어들 때 그때 한번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T 다이내믹스 저희가 좀 생소하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산 이야기도 해봤고 전력 이야기도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